자, 그러면 앞전 시간에 황사 포켓 가공까지 작업을 진행해 놓은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툴패스를 숨기는 단축키가 Alt T 누르시면 툴패스가 숨겨지고요. 다시 Alt T 누르면 툴패스가 나타납니다. 또는 단축키가 생각 안 날 때 이게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아이콘 메뉴 중에서 이게 선택된 작업에서 가공 표시 전환이 있어요. 경로 표시 전환. 이걸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정삭 작업을 할 거예요. 정삭. 자, 정삭은 여기 있는 툴바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저번처럼 풀다 메뉴, 가공 경로에 곡면 정삭 가공에 자, 여기서는요, 이 형상의 굴곡의 변화에 따라서 잠깐만요. 저는 여기 보면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굴곡의 변화가 이렇게 오목하게 라운드져 있는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우측면에서 봐서도 살짝 오목하면서 포켓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가 경사각격이 그래서 극경사, 수직에 가까운 극경사 형상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툴패스는 그래서 곡면 정삭에 보면요, 스켈로 가공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요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형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극경사가 좀 가까운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에는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극경사는 동거선 가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완만한 그는 동거선 잔삭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동거선 가공은 급경사 가공,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은 동거선 잔삭 가공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 두 개가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아래쪽에 보면 곡면 고속 가공이라고 있고요. 그 고속 가공 안에 하이브리드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드라이브 곡면은 그래서 퀵 마스크에서 퀵 마스크의 곡면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대상 곡면이 선택이 끝났으면 완료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상 곡면 개수 확인하고요. 공구 충신 영역 그래서 화살표 선택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그래서 실루엣 바운더리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정삭 가공이고요. 앞에서 하이브리드 가공을 선택을 해서 얘가 자동 선택되어 있어요. 네, 다른 가공을 했을 때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켈로 가공. 저는 완만한 형상이니까 여기 있는 스켈로 가공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로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가공 경로 형태 바로 밑에 공구 선택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정상용 공구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자, 공구의 형태, 모양은 볼앤드밀. 그래서 볼밀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넥스트. 자, 지름은 6파이볼. 그래서 커팅 다이아메터에서 6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는 2번이고요. 길이 옵셋 HE, 지름 옵셋 DE. 자동으로 공구 번호랑 같이 부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절삭 조건, 회전수를 주겠습니다. 자, 회전수는 7000rpm 줄게요. 그 다음에 이송은 2500. 항삭보다는 조금 속도가 작은데요. 그래서 표면이 조금 매끄럽게 나오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면요, 그게 옆에 결이 이렇게 미세하게 생겨요. 그래서 부하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삭에 비해서 가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면의 조도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빠르도 상관없는데요. 조금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송은 조금 작게 해서 2500으로 하겠습니다. Z축 이송은 그냥 600 디폴트로 두고요. 다음은 에서 절삭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스타일에 보면, 에서 닫힌 영역은 하향 절삭이고요. 열린 영역은 한방향 가공. 날것 보정은 그래서 날 것으로 놔두고요. 절삭 순서 최적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텝 다운과 그 다음에 3D 스택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가공을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기존에 있는 가공의 종류에서 제가 극경사 영역은, 자, 이 형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경사가 가파라요. 자, 이 극경사 영역은 제가 둥구선 가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에서 완만한 영역은 이쪽입니다. 여기는 둥구선 잔삭으로. 고속 가공이 없을 경우에는 예전 모델 기준으로 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극경사하고 완만한 영역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니까 이게 같이 툴패스를 한 번에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덩고선 가공과 덩고선 잔삭으로 나누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여기 있는 제한 절삭 각도요. 자, 35도 이상 되는 지점. 수직이 90도죠. 35도에서 90도에는 그래서 덩고선인데 지금 우리는 하이브리드니까 그쪽 영역은 이거 스텝 다운으로 여기에 값을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0.2로 할 거예요. 이따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 절삭 각도 아래쪽 그러면 0도에서부터 35도 여기가 덩구선 잔삭 영역이고요. 여기는 3D 스택 간격으로 할 거고요. 여기 값은 0.15로 하겠습니다. 같이 0.2로 해도 되는데요. 살짝 다르게 할게요. (0.2) 제한 절삭 각도는 35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3D 스택 간격 0.15로 하겠습니다. 자, 척벽과 그 다음에 여유를 남겨줘야 되는데 정삭이니까 여유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로 아래쪽도 세로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3D 스텝 간격 이쪽 영역의 툴패스는요, 그냥 방법이 현재 닫힌 옵셋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조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자동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닫힌 옵셋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구 중심 영역. 그래서 외측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 간 이동해서 그래서 각도는 그냥 디폴트로 항상 돌고 Z축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탄젠트하게 내려가냐, 그래서 직선에 경사지면서 내려가냐, 또는 수직하게 내려가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하게 이 방법으로 내려가겠다 한 거고요. 그때 각도는 여기서 비서든 기울어진 각도는 1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팁 셀로를 선택을 하고요. 자, 모델 형상에서 제일 상단과 제일 하단 이 깊이 값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사용을 체크를 한 다음에 한계 인식을 누르면 형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낮은 데 찾아줘요. 이걸 클릭을 하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6.3392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자, 다음은 연결 조건. 안전 높이는 에서 절대값 30으로 하고요. 항삭이랑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형상과 형상을 건너뛰는 방법에 그래서 전체 수직 복귀 G00으로 여기 형상이 다 끝나고 다른 형상으로 간다 할 때는 수직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최소 그릴에서 자, 여기서 형상이 다 끝났다면 이 형상 주변으로 해서 도피돼서 가는데요. 이때 이 형상에서 도피되는 거리가 여기에 파트 클리어런스입니다. 자, 여기서 파트 클리어런스 여기는 한 10mm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최소 수직 복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형상에서 도피해서 G00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때 파트 클리어런스도 이 형상에서 여기서 10mm, 여기서 10, 여기서 전체적으로 10mm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급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형상으로 급속으로 움직일 때 여유있게 주면 되고요. 좀 안정성은 여기 전체 수직 복귀가 제일 안정성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최소 거리를 사용할게요. 형상의 굴곡이 전체 헬멧 형상을 그래서 전개해서 쪼개놔서 굴곡의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걸 써도 상관없어요. 굴곡이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지?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 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쪼개놔가지고 그래서 요걸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은 선형은 그냥 진입복귀 정분에서 0.5mm 그냥 쓰셔도 되고요. 제로로 해도 되고요. 수직 원호 진입복귀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진입복귀할 때 여기서 평면에 가까운 데 진입할 때는 수직 원호로 진입복귀를 합니다. 이때 R값은 0.5R이나 1R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1R로 할게요. 그 다음에 수평 원호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가 아니고요. 이 척벽에 만약에 진입복귀를 해야 된다. 이 척벽에. 그러면 옆에서 접근하고 원호로 접근하고 형상 걸고 원호로 빠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수평 진입복귀예요. 그래서 원호입니다. 1R. 그 다음에 최대 램프 각도. 참고로 이쪽 형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헬리컬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헬리컬로 내려갈 때 램프 각도는 한 5도 정도만 할게요. 그때 램프의 높이는 그래서 1mm. 자, 그 다음에 호흡 고르기 공차라고 있어요. 호흡 고르기 공차. 자, 요거 체크를 하고요. 직선 원호 그리기 설정을 하고요. 평면상에서만 그리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호의 최소 반경, 최대 반경을 하기 전에
일단 전체 공차는 100분의 1 이하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 이하로 할게요. 그러면 최소 원호 반경은 100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최대 원호는 그냥 1000알로 하도 되고요. 만으로 하도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말로 할게요. 이 형상이 만알까지 나오는 형상은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처리 설정도 체크를 하고요. 공차는 조금 더 줄일게요. 1000분의 7 정도로. 그리고 가공 공차, 그 다음에 직선 원호 공차, 부드러운 공차가 있는데요. 요게 30%, 33%씩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률 체크를 하고요. 요거를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OK 확인. 자, 고속가공의 장점은 아직 툴패스는 연산 중에 있지만은 그래서 다른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가공 경로 그룹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에 이름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바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잠깐만요, 아직.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형상 주변으로 이렇게 보니까 툴패스는 일단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이 바운더리 공구 중심 영역 외측으로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툴이 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툴 패스가 있으면 요런 게 나중에 실제 가공을 할 때 여기서 공구가 부러집니다. 황삭에서는 이렇게 툴 패스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요거를 툴 패스를 숨겨놓고 자, 황삭 툴 패스를 다시 보이게끔 해보면 자세히 보세요. 형상 주변은 반경만큼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삭도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풀패스 숨기고 2번에 다시 풀패스 표시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공구가 보랜드 및 우파이 위까지 내려가서 훅 지나가면 위에 절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공구가 충돌나서 부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보랜드 밀이 이 형상에 요게 이 부분에 날 끝 있는 데까지 툴이 나오긴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공구 중심 영역을 외측이 아니고 중간으로 하면 이거는 안 생기는데요. 요 끝에 이 부분까지 면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간섭이 발생돼서 여기는 살짝만 내려가고 툴이 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 편집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툴 패스를 숨기겠습니다. Alt T나 아이콘 눌러서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요. 이 곡면에다가, 이 곡면 끝에 아래쪽에다가 커브 도형을 생성을 할 거예요. 커브. 그래서 커브 도형을 생성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제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눌러서 저는 요 보라색이랑 좀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서 좀 진하게 잘 보이게끔 보라색. 여기 청록색에 가까운 요 컬러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좀 밝은 계열로. 자, 커브로 추출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쪽에 툴바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리기 툴바예요. 여기 앞에 봐주세요. 자, 여기가 그리기 툴바인데요. 여기에 보면 끝단 커브 생성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자,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 제가 아까 선택한 이 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위쪽으로 옮겨놓고 클릭하면 위에다가 커브가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클릭하면 아래쪽. 그 다음에 옆에 면에 클릭하면 세로 방향에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표시가 되게끔 이 면에 화면에 다 보인 상태에서 아래쪽 클릭 커서가 움직이면서 걸릴 때 화살표가 걸릴 때 클릭해 주시면 저게 이게 커브가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전체 면을 선택해서 옆면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커브를 전체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Shift 누르고 화면을 회전합니다. 면을 선택해서 끝단 커브 생성하고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른 다음에 회전. 확대해서 조그맣게 돼 있는 삼각형에 가까운 이 면도 선택해서 커브 추출해 주고요. 참고로 여기는 Alt S에서 보니까 이게 다 이까지는 안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그럴 때는 이 면에 끝다니까 여기까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한쪽만 나오고 한쪽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땐 다시 면을 선택하고 요번에 왼쪽에 아래쪽 끝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커브가 기존 면에랑 좀 대비되면서 좀 밝게 빛나는 컬러를 선택해 주는 게 눈에 잘 띕니다. 또 면 선택해서 추출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끝단 커브가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툴패스가 면을 타고 아래까지 쫙 내려갔는데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도피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툴패스가 어떤 특정한 면까지 못 내려가게끔 그거를 체크 곡면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활용해야 끝단에서 커브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요. 자, 먼저 2D, 3D 전환해서 일단은 2D로 해주시고요. 2D.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잘 보세요.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터는 여기서부터 요게. 자, 포인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게. 끝단 커브 기준에서 여기에서 커브 외곽 코너에다가 커브를 하면
이 높이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제가 직선을 이렇게 좀 다른 컬러로 좀 사용을 해 볼게요. 파란색인데 잘 안 보이네. 자, 여기에다가 커브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이 커브가 이 경로를 따라서 면을 만드는데 공구가 볼앤드밀 6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선의 길이는 6mm. 그리고 곡면은 그래서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 경로랑 이 경로로 따라가는 그래서 수익 곡면을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는 커브를 이쪽과 이쪽으로 만들어서 얘랑 얘 따라가면서 수익 곡면. 반대편에는 여기 이쪽 방향으로 커브를 만든 다음에 여기 커브를 이용해서 얘도 수입.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직선. 자, 여기 있는 직선을 자,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Y축 방향, 얘 기준으로 해서 Y축 방향으로 요게 선. 이 높이는 얘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 요거랑 요것도 요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니까 같은 높이의 Z.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이 직선도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높이에서 수평수직으로 해서 선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얘도 마찬가지로 요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여기서 아래쪽에서 보면요. Z 포인트를 클릭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포인트 위치를 먼저 그냥 정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A 포인트다. 여기가 얘가 수평 수직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먼저 포인트 Z 값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D에서 요게 Z 자, Z 글씨를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래서 위치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hift 누르고 휠로 확대해서 여기에 끝에 포인트 클릭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Z 값이 측정이 됩니다. 이 값은 여러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대상 곡면이 다르니까. 자, 위치를 확인했으면 명령은 여기에 보면 두 점선 그리기. 자, 두 점선 그리기를 하고요. 마우스로 포인트를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쭉 움직이다 보면 직교 모드가 나와요. 이렇게 직교 커서 옆에서 직교 기호가 나타날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선의 길이는 6mm. 다시 이 끝점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이번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직교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하고요. 직선 길이 6. 계속 앞으로 6mm 직선을 사용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치수 여기에 길이에다가 6을 입력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 길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치수가 고정이 돼요. 6mm로.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자, 포인터 있는 데서 다시 Z 글씨를 클릭합니다. 여기는 위치가 다르니까 여기에 Z 글씨를 클릭하고 위치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 측정되고요. 측정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마우스로 포인트를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움직일 때 방향, 직교가 나타날 때 클릭. 길이는 계속 6mm 고정이에요. 적용. 끝점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방향 움직여서 직교가 나타났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적용. 자, 옆으로 가고요. 자, 여기도 높이가 다르니까 Z 문자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측정을 하고요. 클릭하면 자동이 측정되면서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여기도 움직이면서 수평, 직교가 나타날 때 클릭, 적용,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로 움직일 때 직교 클릭해 주시고 적용.
마지막 한 군데입니다. Shift 누르고 화면을 살짝 틀게요. 그 다음에 Z 문자를 클릭을 하고요. 위치 감지시키고요.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포인트 끝점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움직였을 때 직교 모드 클릭, 적용, 끝점 포인트 클릭을 하고요. 직교 모드가 나타났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하면 이렇게 가이드 경로가 이렇게 8군데 만들어졌습니다.